일요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도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2% 상승하면서 3,112.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3,700억 원, 외국인이 5,6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9,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전장 대비 0.45% 상승하면서 970.0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227억 원, 기관이 5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10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일단 뭐 이번 한 주는 저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또 즐거웠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루했던 시장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체질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을 조금은 좀 내려놓는 그러한 또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지수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제가 이제 일단 띄워놨거든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3,100포인트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70포인트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도달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고점들을 돌파해 주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이 전고점을 분명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이 연기금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안 들어왔음에도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기관 주체, 연기금이 시장에서 종목을 사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도 가장 먼저 사는 것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IT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두 종목을 산다는 것은 지수가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전고점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테크주들,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 때문에 나스닥 지수만이 이 신고점, 역사적인 고점을 가지 못했지만 다우지수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이 간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중국도 따라갈 것이고, 또 중국이 간다? 그럼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종목을 제가 이제 세 종목을 한번 압축을 해왔어요. 뭐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전문가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요새 온도차가 좀 심하게 날까요? SK 하이닉스가 가는 날에는 삼성전자가 쉬고, 네. 삼성전자가 가는 날에는 SK 하이닉스가 쉬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거에 대한 저의 이제 답은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지수의
흐름 말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의 거래량이 어떻죠?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지금 1월 달보다는 2월 달에 많지만 2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입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줄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종목을 사야 하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은 날에 동시에 사기에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날에는 SK하이닉스를 사는 힘이 부족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를 사는 날에는 또 삼성전자를 사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한 날에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내려가고 또 하이닉스가 강한 날에는 삼성전자가 좀 내려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지만 음봉이죠. 뭐 전고점,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오르긴 했지만 음봉, 캔들 기준으로는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죠? 시작부터 끝까지 강했죠. 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두 종목 중에 뭐 하나가 더 좋다, 뭐 하나가 나쁘다. 사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뭐 두 종목 모두 메리트 있고 어차피 같은 산업과 같은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주가의 변동성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하면 무슨 이슈가 있었죠? 앵커님? 오늘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 네. 네, 갑자기 질문 주셨는데 알아요. 저 마이크론이 네, 그렇죠. 네, 일본의 키옥시아를 인수한다고 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죠. 네. 굉장히 정확하죠. 네. 자,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반도체, 낸드 플래시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 6개 기업 중에 2기업이 힘을 합쳐서 합병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것도 SK하이닉스가 지분을 투자한 키오시아라는 기업이 말이죠. 네. 자, 그럼 6개의 기업에서 기업 수가 4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SK하이닉스에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굉장히 고민을 해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네, 맞아요.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덩치가 커진 경쟁사가 생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업체 수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더 큰 호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사실 두 쪽 다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파이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6개의 기업이 하든 4개 기업이 하든 남은 기업에게는 무조건 호재다. 자, 반도체가 계속 업황이 호재, 좋다. 그러면요. 아무리 큰 업체건 아무리 작은 업체건 다 같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 규모가 큰 업체만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수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저는 분명히 모두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 아니야? SK하이닉스가 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반도체 업황이 좋냐 안 좋냐를 먼저 따지시는 게 맞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뭐 키오시아 뭐 이런 기업 다 그 의미가 없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일부 몇 기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을 때는 그냥 트레이딩 해도 저는 괜찮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나는 장투가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 근데 나는 장투는 너무 힘들다. 단기적인 흐름을 보겠다. 그럼 SK하이닉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이 초이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이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 또 이번 주에는 뭐 키오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주에는 무슨 이야기 있었죠? 인텔이 또 엄청나게 또 변동성이 있었죠. 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잡음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5, 6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잡음이. 이제 고점 찍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갔죠. 16년도에서 고점 찍었다 올라갔죠. 17년도에도 반도체 끝났다 그래도 올라갔죠.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해도 무방한 게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 반도체 소분야이라고 하는 기업들 한번 보셨나요? 뭐 대표적인 기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원익 IPS라는 기업이 있어요. 장비주들은요. 완성품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 지금 더 주가가 좋습니다. 신고가 가죠. 아니 어떻게 대장주가 신고가를 가지 못하는데 그 기업의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신고가를 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선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확장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 뭐가 들어가죠?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품을 납품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늘어난 장비 대수에 맞게 소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반도체는 뭐다?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 이건 넌센스예요. 그죠?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더 좋을 거냐, 아니면 쉬어갈 거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3,100선이라는 의미 있는 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또 소부장주들까지 모두 다 주목해보자라고 시장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현대차 정말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고민을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전문가님이 유망하다. 네. 지금 이 저점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오늘 네. 정말 크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제가 네. 생각한 것보다 오늘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네.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 전기차 수소차냐? 아니면 테슬라 관련주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제는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엮였던 종목들은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전기차라는 이 단어에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바로 테슬라였어요. 전기차 이콜 테슬라, 테슬라 이콜 전기차였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폭스바겐, 우리나라 현대, 기아, 앞으로 GM, 또 멀리 또 본다면 벤츠라든지 이런 BMW, 외제 브랜드까지도 이제는 전기차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예전에는 테슬라만이 갖고 있던 그 점유율을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의 현대차, 기아차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기업에서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GM, 제너럴모터스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성장하는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GM 이런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이지만 그동안에 점유율의 대다수를 갖고 있던 테슬라에게는 악재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전기차가 상용화가 예전보다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악재란 말입니다. 상용화가 그만큼 많이 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현대차, 기아차는 아이오닉이라는 이 또 전기차가 지금 사전 판매 대수에 굉장히 또 큰 흥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주가에 그 기대감을 받쳐주는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기대감,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모멘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혹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한 판매 대수 회복.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주가는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 주가에 걸맞는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더 갑니다.
네. 정말로 얘네들 잘 팔았구나. 정말로 좋은 기업이 됐구나.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주가를 올렸는데 실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점유율을 원래부터 크게 갖고 있던 기업이 아닌 지금부터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앞으로 전기차의 판매 대수 혹은 전기차의 모델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신규 매수를 해도 이제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지금 가격이 뭐 24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손절가를 잡기가 굉장히 쉽죠. 손절가는 어디다?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 원을 그냥 손절선을 잡으면 돼요. 20만 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을 하자.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더 간다면 당연히 30만 원 그 이상을 가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어떠한 것 때문에 30만 원까지 본다? 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지금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현대차를 말하면서 기아차를 말 안 하면 섭하죠. 그 기업이 그 기업입니다. 사실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올라가기는 더 쉬워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기아차는요, 캔들 밑에 이 이평선, 선들이 있죠. 그죠? 자, 현대차를 한번 가볼까요? 현대차는 캔들 위에 선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 오시면 앞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위에 선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대, 저항 매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격, 평균적으로 이 가격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하려는, 그냥 매수가에 오면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올라가려다 말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기아차처럼 위에 이평선들, 저항 매물대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뭐 굳이 뭐 여기서 어느 종목이 더 강할 거냐라고 따져보면 기아차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그래도 기아차는 이 애플카하고의 좀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현대차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뒤를 보면 현대차 그룹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들 중에서는 어느 종목이 제일 유망할까요? 자, 제가 네. 한번 보면요. 네. 지금 오늘 뭐 현대위아도 현대차, 6%대 급등을 기아차, 했어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있는데, 저는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를 뺐을 때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현대모비스는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출고가 돼요. 고장이 납니다. 그럼 센터에 가요. 센터에 가는데 부품이 고장 납니다. 그 부품은 현대차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현대모비스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 일단 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네. 차가 많이 팔리면 뭐 현대차의 품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AS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AS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또 판차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많으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도 당연히 좋고 이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충분히 더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여기서 우열을 가리자면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드리지만 앞서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현대차냐, 기아차냐, 현대위아냐, 현대모비스냐, 혹은 만도냐, 이렇게 부품주들을 나열을 해놓고 어느 종목이 더 갈까를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모멘텀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다 같이 따라갑니다. 다 같이. 대신 테슬라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실수는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현대기아차는 기대감에다가 실적 모멘텀까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룹주들 모두 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유망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다뤄볼 또 다른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LG화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네. 자, LG화학을 지금 위치에서는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LG화학을 90만 원대에 가지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LG화학은 지금부터 포트에서 차라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정말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 불확실성이 많은 종목, 불확실성이 많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LG화학이 지금부터 간다 아니면 내려간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뉴스들이 어지럽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은 뉴스가 많은 어지러움이 아니고요. 좋긴 한데 최근에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포트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게 마음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LG화학을 갖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지금 뉴스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가지고 가시면서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5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이제 그동안에 못 샀다가 새롭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이 종목을 왜? LG화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좋은 기업과 좋은 본업을 갖고 있어도 최근에 뉴스들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고 악재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LG화학 주봉을 볼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수 회복할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형주가 무려 300% 가깝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때 샀으면요. 지금 300만 원, 순수익이 3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상이겠죠.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30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00만 원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종목에 당연히 뭐 더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이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차익 매도 물량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까요? 아니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처럼 큰손 투자자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고점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샀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저는 이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노란통 메신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다 가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새 하는 질문이 야, LG화학 지금 사도 되지 않냐? SK이노베이션도 괜찮지 않냐? 삼성 SDI는 어떠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말로 다른 섹터, 뭐 5G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정치 테마주도 있고 난 이젠 이 전기차 배터리만 하나만 사면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사셔야 된다라는 분은 저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더 우세하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격 때문인가요? 뭐 가격대도 그렇지만 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서로 특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네. 또 LG화학은 최근에 또 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둘이 이제 싸울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삼성 SDI가 오히려 낫다. 네. 굳이 만약에 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포트에 편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세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삼성 SDI가 가장 좋고 저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위치에서 전기차 배터리 이 중대형 3사를 사는 것에는 조금은 반대.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야 될 살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서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세 종목. SK하이닉스는 반도체 IT죠. 현대차는 자동차죠. 그리고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까지 최근에 흐름이 좋다.
자, 이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다 경기 민감주에 속한다. 경기 민감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 화두가 되는 것은요, 그만큼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나올 때는 지수가 안 좋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IT라든지 자동차, 전기차 이쪽은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섹터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번 주에 핫한 이슈가 됐었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좋다. 시장이 강했다. 대신 일부 몇 종목에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큰 폭의 수익을 보기에는 애매했던 그러한 한 주였지만 우선은 지수가 간다면 중소형주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는 즉 이번 주에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할 희망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배터리주 중에서 LG화학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핫했던 경기 민감주들까지 흐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레포트로 보는 주식 세상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산업,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 대다수의 섹터의 종목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포트에 반도체 IT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전기차 관련한 기업 없으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도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그간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다고 하는 산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볼게요. 네. 자, 레포트로 보는 주식 세상이니까 뭘로 봐야겠죠? 레포트로 봐야죠. 네. 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자, 코로나19 이후에 뭐 쭉쭉쭉쭉 있는데 전방 산업, 자동차 또는 산업기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전방 산업이라든지 산업기기야,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소형 가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G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대당 삐삐삐삐가 탑재량이 증가했어요. 이 삐삐삐삐가 오늘의 이 종목이 만들어내는 가장 필수 부품입니다.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당시 대비 다양한 제품의 IT화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요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핸드폰 부품인가요? 핸드폰 부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방 산업,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특히 전기차, 수소차에 이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예전에 자동차는요,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키를 넣고 시동을 거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지만 요새는 대부분이 버튼식이죠. 전자제품식으로, 전자기기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동차가. 그러다 보니까 소형 가전이라든지 이러한 스마트 가전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게 소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전 일반 차에는 이 부품이 만약에 100개가 들어갔다 하면 전기차에는 이 부품이 10배, 1000개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예전처럼 똑같이 10대만 생산하더라도 수요량 자체가 수십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품과 관련한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을 때, 자, 이거예요. 반도체 IT는 너무 높아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기도 애매하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섹터를 봤더니 아직 안 올라갔더라고요.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에도 써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필두로 자동차 부품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 자, 이 부품입니다. 이 부품. 자, 한번 볼게요. 오늘도 또 정말 어려운 시간이네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건가 봐요. 2차 전지용 양극재도 만들면서 삐삐삐삐 이형 필름이 주력 제품인 업체예요.
용어가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양극재, 뭐 음극재, 분리막 그렇죠. 이런 거 많잖아요. 용어가. 제가 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섹터가 일단 첫 번째 제약바이오.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이 2차 전지 반도체인 것 같아요.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멤브레인 뭐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울 텐데 자, 한번 잘 읽어봅시다. 네. 1967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굉장히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오래전에 이 만들어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IT 소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 부분의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앞으로 뜨는 산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잉크 토너 이거는 예전에 좀 갖고 있었던 산업이고, 그리고 PPP용 이형 필름. 근데 이 이형 필름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소형 가전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요. 필수적으로. 자,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시장에 2차 전지용 양극재 기업을 추려보면 한 15개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그 15개 기업 중에 이형 필름을 만드는 기업은 딱 여기 하나예요. 네이버에 아마 이형 필름이라고 치면 딱 나올 것 같은데. 2차 전지 하면 약간 에코프로비엠도 생각이 그렇죠. 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네. 2차 전지고, 뭐가 그리고 있죠? LNF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도 2차 전지의 대장주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2, 3등주의 역할은 했던 기업이에요. 자, 그 다음 동사는 스마트폰 많이 쓰죠. 네. 노트북 많이 쓰죠.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네. IT 기기에 사용되는 양극화 물질에서 뭐 전기차나 ESS 에너지 등에도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활발한 산업에 모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ESS 에너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쉽게 말해서. 자, 전기차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자동 차량에 들어가는 것을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고요. 네. 자, 이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외에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곳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2차 전지에도 이 기업이 만드는 저 부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아마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소형 가전, 스마트폰, 노트북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굉장히 앞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네. 일단 이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동사의 양극재.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 재료입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은 지난해 1만 톤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만 톤 규모로 확대된다.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있고, 또 어설픈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극재 2차 전지, 2차 배터리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외형 성장이 커지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 산업에 제가 대장주를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 대장주를 보면 아차 하실 거예요. 자, 이 산업의 대장주입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자,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 SDS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잘 알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관심 못 받았어요. 네. 말씀드립니다. MLCC 관련주,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또 MLCC는 뭐야?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도 MLCC를 실제로 본 거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을 하느냐면요, 이 스마트폰, 핸드폰,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굉장히 뜨거워질 때가 있죠. 네, 맞아요. 혹은 굉장히 또 극하게 추운 지방에 가면 엄청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잘 되지 않아요? 그죠? 뜨거워지든 혹은 핸드폰이 차가워지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든 날씨가 더워지든 자동차 시동 잘 걸리고 운행이 잘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MLCC 2형 필름이 제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뜨거워지면 뜨거워지는 대로 냅뒀다 그러면 스마트폰 터지겠죠. 그죠? 자동차 차가워지면 차가워지는 대로 냅뒀다 그럼 다 방전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2형 필름, MLCC 2형 필름을 만드는 이 회사의 제품이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소형 가전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장 대장주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 부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이 MLCC에 붙이는 2형 필름을 만듭니다. 와, 너무 자. 어려운데요. 저 이쯤에서 도움 한번 요청을 네.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맞춰주실 분들 도움 정말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생각나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저와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네. 자, 네.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사실 이제 쭉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춘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한 부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관련주가 예전만치 못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준비. 네. 특히 현대차의 차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자, 이거는 뭐냐면 2차 전지, 배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죠. 완성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네. 혹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만들지 않는 배터리 유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MLCC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게 소형 가전에 전기차에 혹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뭐가 그러냐면 그냥 모델이 바뀔 때도 사실 사고 싶긴 하지만 언제 많이 사고 싶냐면 첫 5G 모델 뭐 이런 거 붙여서 광고를 할 때 안 바꿀 때가 안 바꿀 때도 아닌데도 막 바꾸고 싶어요. 그죠? 네. 저도 이 핸드폰도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안 바꿔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5G 폰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큰 이 부품 수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뭔가요? 너무 자, 어렵네요. 오늘. 제가 이 종목의 흐름을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오르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지금 이 MLCC보다는 압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힘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수소차 이야기를 작년부터 올 한 해까지 거의 2년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재작년까지 하면 거의 3년 동안 전기차, 수소차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완성차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데 아니 왜 이 전기차 배터리 안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왜 아직 안 올랐을까? 이제는 시장에 돈이 돌고 돌아서 충분히 이쪽 섹터로 저는 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우상향 추세.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돌파가 되면 충분히 3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자,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주봉을 한번 틀어놨습니다. 자, 주봉.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서 내려갈 거라 보세요? 아니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을 것 같아요. 자, 네. 이번에는 저 전고점 26,000원을 돌파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한 것은 정말 진실된 상승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래량이 붙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큰손,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정답 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아닌가요? 아닌데 네. 글자 수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글자 수는 맞아요. 오. 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힌트할 종목 있습니까? 힌트 종목들 6글자라고 합니다. 찾아 주셨으면 한번 네. 올려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이 기업 6글자. 자체의 실적은요. 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이 현대차, 기아차가 제품을 많이 팔수록 또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뭐 이러한 소형 가전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글자 수는 맞는데 기업명이 좀 달라요. 자, 글자 수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죠? 에코프로비엠도 6글자인데 네. 다릅니다. 6글자. 자, 6글자예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자면 사막 콘덴서 아시죠? 네. 네. 사막 콘덴서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사막 콘덴서하고 사막 콘덴서도 MLCC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자, 그들이 만든 MLCC에 필름을 부착하는 이형 필름을 제작하는 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뭘까요? 노란톡방에서 네. 정답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같은 종목을 말해주셨는데요. 뭐죠? 깜님이랑 수수님이 네.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셨어요. 코스모 신소재 맞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감사해요. 자, 네.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어. MLCC 이형 필름을 좀 만드는 기업이긴 해요. 네. 기업입니다. 기업이긴 해요가 아니고 이제 기업이죠. 이제 맞췄으니까. 자, 기업이고 사실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은요. 이 MLCC 쪽보다는 전기차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주던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예전만큼의 흐름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앞으로는 바로 이 기업 쪽으로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네. 제가 수급 화면을 좀 띄워놨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소폭 매도를 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요.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 계속해서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충분히 다른 그 섹터보다도 이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해 준다면 저는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특히 해당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삼성전기가 흐름이 좋아요. 삼성전기도 다시 한번 전고점인 2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기에 삼성전기가 가면 코스모 신소재가 간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자, 코스모 신소재하고 제가 아까 같은 또 섹터에 있다라고 했던 종목이 사막 콘덴서입니다. 위치가 다 비슷하죠. 다른 종목, 다른 섹터보다 아직 안 올랐고 한번 최근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조정 잘 받고 이제는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자, 분명히 이 전기차 그리고 소형 가전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소비자 중에 하나인데 아이오닉 5 디자인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정말 실용성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진짜 자동차의 개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5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특히 현대차, 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또 이 촉매제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전기차는 아직이구나 라고 또 이 불안한 인식을 심어주느냐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기차의 수요 그리고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많은 그 앞전의 1차 모델들에 대한 개선점이 충분히 일어나서 이번에 아이오닉 5가 제대로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용성적인 측면도 저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표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당연히 스마트폰 5G 시대에 이제
제가 이 5G 관련주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지금까지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말뿐이 아닌 실적이라든지 통신망의 서비스 질로 지금 보여줘야 되는 통신사들이 그만큼 5G 통신망을 또 빠르게 펼쳐야 되는데 5G 관련 부품 장비에도 다 이 MLCC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MLCC에도 이 코스모 신소재가 만드는 이형 필름이 들어가겠죠. 아셨죠? 그러니 코스모 신소재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공략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말 어려웠던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그래도 노란톡방에 계신 분 두 분이나 정답을 맞춰주셔서 덕분에 방송 중에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뵀는데 네. 더 자주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자주 나올 수 있게 정말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